약국에 있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약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모르시는 분은 아예 모르고 그런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시는데요. 그 제품은 바로 러브젤 윤활젤입니다. 약국에서 발기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러브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발기력이나 관계 개선에 러브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여성들은 폐경 전후가 되면은 질이 건조해지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관계도 뜸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러브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잘 모르시는 4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약장TV에서는 러브젤, 윤활젤에 대한 기초 상식부터 자세하고 과학적인 내용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윤활젤란 외국에서 퍼스널 루브리컨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냥 공식 용어가 마사지 젤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윤활제나 러브젤로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윤활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건조로 인한 폐경 전후로 인한 건조, 또 생리 주기에 따른 건조,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건조, 이런 건조로 인한 마찰이나 불쾌감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아프거나 상처가 나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종류에 따라서는 단순 건조의 그 기능을 넘어서서 성감의 증진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기능력 개선이나 부부관계 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활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용성, 실리콘성, 지용성으로 나뉩니다. 수용성이 우리 약국이나 인터넷에 대부분 판매하는 제품들이 다 수용성 제품들이고요. 실리콘성은 대부분 판매를 안 합니다.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잘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지용성은 바세린이나 베이비 오일, 그런 것들이 지용성 윤활제에 해당이 됩니다. 수용성의 장점이 뭐냐면은 물로 쉽게 닦을 수가 있다. 물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을 많이 선호를 하고요. 실리콘성은 예를 들어서 실리콘 제품으로 된 성인용품의 그 표면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좀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지용성의 그 단점이 뭐냐면 지용성은 세척이 잘 안 됩니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잘 닦여지지가 않아서 좀 사용하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콘돔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돔이 손상돼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병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지용성을 특히 바세린 같은 거를 윤활제로 사용하지 보통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윤활제는 또 가격별로 또 나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쓰는 저가형, 일반적인 보급형, 프리미엄 고급형. 저가형은 5,000원 왔다 갔다, 보급형은 만원 정도 만원 이상, 그리고 프리미엄 고급형은 2만원 이상, 그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 저가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루브겔, 서지겔, 과일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가형 제품이고요. 보급형 제품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XY젤, KY젤, 그 외에 각종 러브젤, 그리고 고급형 아스트로글라이드, 페페젤, 이런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루브겔 같은 경우에는 이 글리세린이 주 성분이고, 이 루브겔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인체 내에 삽입을 할 때 윤활제로서 의료용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 사용 감각, 미끄러운 감각이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이기 때문에 그냥 저가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서지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그 세균을 좀 죽일 수가 있는 위생상으로 세균을 좀 죽일 수가 있는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성분이 살균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인체 내에 삽입을 할 때 감염 우려가 없게끔 해서 개발된 제품인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브젤로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뭐 우수한 제품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젤 같은 경우도 흔하게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이 과일젤은 이제 뭐 글리세린, 뭐 셀룰로스, 뭐 오일, 파라벤 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제품입니다. XY젤 같은 경우에는 뭐 글리세린, 셀룰로스, 파라벤, 녹시놀 이런 제품이 들어가서 이 끈적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 뭐 양호하고 피부 자국도 적고 그래서 한 중간 이상의 제품에 보통 쓰기 괜찮은 그런 정도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스트로글라이드가 매우 유명한 제품이고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글리세린, 글리아콜, 글라이콜, 카보머, 파라벤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아스트로글라이드는 이 미끈거림 그리고 지속력 뭐 이런 그 윤활제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보통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고 가격도 좀 2만원대 이상 고가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그 뭐 글리세린이니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 러브젤의 그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윤활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고요. 점도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정 살균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게 글리세린이나 글라이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윤활제고요. 미끌미끌하게. 그리고 점도를 증진하게. 이 점도가 제품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많이 물 같고 어떤 거는 좀 끈적끈적한 점도를 제품마다 다른데 셀룰로스나 카보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점도 증진제입니다. 그리고 파라벤이라는 무슨 파라벤이 들어가 있으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클로로헥시딘이나 녹시놀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러브젤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뭐가 좋은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미끌거림 감촉, 지속성, 점도, 그 사용 후에 찌꺼기가 있냐 없냐 이런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구분을 합니다. 미끌거리는 감촉이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성감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가격대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가형은 이 감촉이 좀 그렇고 고가형으로 갈수록 프리미엄 제품으로 갈수록 이 감촉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촉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속성이 오래가는 제품이 좋죠. 오래가는 제품이 더 고급 제품이고 더 비싼 제품이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점도는 사용 목적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이 물처럼 묽은 제품이 있고 찐득찐득하게 점도가 진한 제품이 있습니다. 물처럼 묽은 제품은 많이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진한 제품은 더 밀착감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밀착감이 더 높기 때문에 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쾌감이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도가 높은 제품이 더 선호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가 높은 제품이 또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점도가 높을수록 이 사용 후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지 젤을 이렇게 문지른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게 오랫동안 문지르게 되면은 좀 묽은 제품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점도가 진한 제품들이 일부 제품들이 막 하얗게 찌꺼기 같은 어떤 응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 할수록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될수록 좀 그 점도나 아니면 미끌거림이 좀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속성이 그런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한결같은 제품이 있고 좀 오래 사용하면 좀 나중에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제품들이 제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의 선호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러브젤 각 성분별로 선택의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또 주의사항이 있냐면은 이 러브젤의 단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단점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러브젤의 pH라고 해서 산도가 있습니다. 중성이냐 약산성이냐 이런 제품이 좀 다른데 그 여성의 질 내의 그 산도 pH가 약산성이에요. 왜 약산성이냐면은 질 내의 세균으로부터 감염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질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러브젤의 제품이 중성인 제품이 있고 약산성인 제품이 있어요. 약산성인 제품이 더 좋은데 그런 부분에 선택을 할 때 이 제품이 약산성 제품이냐 중성 제품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고 선택을 하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이 러브젤 제품이 삼투압이 다릅니다. 삼투압이 너무 높으면은 좀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삼투압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 삼투압을 결정하는 게 글리세린, 글라이콜의 농도가 진하면 삼투압이 높다. 이런 부분 참고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방부제 성분 여부를 또 확인해보고 고르시기도 하는데 무슨 파라벤, 메틸 파라벤, 무슨 파라벤이 바로 방부제 성분입니다. 이 방부제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살균제 성분이 살균제가 들어가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고 또 별로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살균제가 있냐 없냐 클로로헥실린, 녹시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살균제 성분입니다. pH 산도가 중성이면은 유해균, 나쁜 기운이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질염을 유발한다는 건 아니고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품의 러브젤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 제품을 그 정상적인 여성의 질내 환경과 똑같은 약산성 제품으로 만들게 되면 그게 세균 감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삼투압이 너무 높으면은 그 러브젤 제품이 그 질 내에 그 수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질이 더 일시적으로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건조하기 때문에 질 손상을 더 촉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삼투압이 높은 제품은 또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점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글리세린, 글라이콜의 농도가 높은 제품, 점도가 너무 높고 끈적끈적한 제품이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해로울 수 있다. 근데 그런 제품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용량을 적게 써야 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방부제 파라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부 여성 호르몬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여성암, 여성 자궁암 같은 경우나 유방암이 기존의 가족력으로 있으신 경우에는 이 파라벤 성분이 너무 많이 사용할 때, 너무 자주 사용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여성 호르몬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을 조금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별로 사용 안 하고 적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살균제 성분은 그 세균 감염을 방지해서 좋긴 한데 이게 그 나쁜 균도 죽이고 질 내에 유산균, 좋은 균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이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러브젤을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질 내에 정상적인 좋은 균까지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분들, 그런 성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러브젤을 사용하지 말고 내추럴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내추럴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내추럴 제품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윤활제를 글리세린을 쓰지 않고 자일리톨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알로에베라 겔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그 오염되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비타민 C나 비타민 E를 또 집어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까 전에 파라벤 같은 그런 성분 대신에 카모마일 꽃, 그런 제품, 그런 성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인 제품이 보통 내추럴,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뭐 내추럴 제품만 선택을 하면 좋은 건 아니고요. 그게 또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보통 이 내추럴 제품은 그 윤활젤이나 뭐 이런 것들의 성분을 천연 성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윤활제의 그 윤활거림, 감촉, 감각이 이런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전성을 높인 대신에 그 기능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오리지널 제품을 보통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에 몇 번 사용 안 하시는 그냥 우리의 보통 사람들,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어차피 뭐 자주 사용할 일도 없다, 어쩌다 한번 쓴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오리지널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한번 쓸 때 너무 많은 양을 쓰지 말고 최소한으로 적은 양을 쓰시면 됩니다. 적은 양만으로도 작은 양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조금 더 감촉이나 이런 게 더 좋은 제품 찾으시면은 그냥 오리지널 제품이 더 좋고요. 그러나 자주 사용하시고 다량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추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좀 민감하다, 피부가 민감하고 그러신 분들은 내추럴 제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용량 러브젤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포장 말고 대용량 러브젤을 이제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 기한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그 러브젤 자체가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 효모균이나 세균에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브젤도 오염이 될 수 있다. 왜 오염이 되냐면은 그 러브젤 안에 있는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글라이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모균이나 세균의 먹입니다. 훌륭한 음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쁜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염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얀 무슨 응어리 같은 덩어리 같은 것들이 분비물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질염이 자주 걸려요. 그 질염이 치료가 안 됩니다. 왜 치료가 안 되죠? 러브젤이 원인일 수가 있어요. 오염된 러브젤이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대용량 러브젤을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질염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세균이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사용량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작은 포장을 사시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소포장 단위의 러브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대용량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덜어서 작은 용기에 별도로 덜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더 위생적으로 더 안전할 수가 있고요. pH가 낮은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면은 이 러브젤 자체가 약산성인 제품은 그 세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훨씬 더 줄어듭니다. 거기가 산성이면은 그 세균이 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산성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질 내의 산도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환경에서 세균 오염이 잘 안 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스트로글라이드, 듀렉스, KY젤 이런 것들이 약산성 제품입니다. 뭐 일부 중성인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 별로고요. 그리고 살균제, 뭐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살균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러브젤을 선택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세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는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위생적으로는 유해균을 더 잡을 수가 있다. 그게 서지젤, XY젤 같은 경우에 살균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염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가 질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살균제 제품을 선택을 하면 그 질염이 거기 있는 세균을 다 죽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죠. 약을 바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치료제를 바르는 그런 느낌으로 살균제 제품이 들어가 있는 러브젤을 쓰면 더 좋은데, 그런데 유해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유산균까지, 질내에 좋은 유산균까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별로죠. 질염이 조금 괜찮아졌을 경우에는 살균제 들어간 성분의 러브젤은 사용을 이제 끝내야죠. 끝내고 정상적인 러브젤을 써야죠. 자, 그 다음에 러브젤, 또 마지막 질문이 러브젤을 이제 먹었을 경우에 이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러브젤을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입이라든지 구강에 묻을 수가, 혀에라든지 이런 거에 묻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량 섭취 시에는 인체에 큰 별 영향이 없다라고 해요. 외국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먹지 않고 그냥 입에 좀 묻는 그 정도로는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량으로, 너무 다량으로 이렇게 자꾸 입에 묻어가지고 의도치 않게 많이 먹게 될 경우에는 좀 오심구토라고 합니다. 구역질, 구토, 설사, 뭐 위장 불편,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먹으면 절대 안 되고, 근데 실수로 조금씩 들어가는 정도는 보통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상으로 윤활제, 러브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좋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